MBC 2시의 취재 현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근입니다. 5월 3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에서 전선 철거를 시작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장기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한 대상인 변호사 2명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 기회자가 주어집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헌법기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청와대 이재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찬이 지금쯤은 끝났을 텐데요. 오늘 오찬에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네, 오늘 오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부 요인 가운데 한 명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참석 대상이었는데 현재 국외 출장 중이어서 오찬에는 불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들 헌법기관장들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 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특히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만찬과 동일한 메뉴로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김해 봉화마을 쌀밥, 그리고 가거도 민어 해삼 편수, 부산 달고기 구이, 서산 목장 한우 숯불구이, 스위스 감자전 등이 제공됐습니다. 다만 북한 측이 준비했던 평양냉면은 오늘 오찬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서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도 오늘 오후에 첫 회의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여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이자 이행추진위원회의 첫 회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바로 전환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장도 준비위원회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대로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남북 교류 사업 추진은 이 위원회가 계속 담당합니까? 위원회가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모두 챙겨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청와대도 이 추진위원회가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각 부처에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후속 조치 전반을 추진위가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반에는 이행추진위원회가 후속 사업을 담당하더라도 나중에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후속 사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청와대는 오늘 회의에서 남북 교류 사업을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 추진할지, 그리고 이행추진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지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 일정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는데 잘 구분해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는 9일이죠.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런 사실은 청와대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말하는 이른바 CVID 원칙을 공동선언에 담을 것이라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한중일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과는 별도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이 특별 성명은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거기에 CVID나 대북 제재 등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훈 기자였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전선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에서 전선 철거를 시작했다고 미국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BS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풍계리 갱도에서 전선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이런 조치는 북한이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의 첫 번째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5월 중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폼페이오 신임 국무부 장관은 취임 선서식을 통해 한반도의 역사를 바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며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데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3명에 대해 계속 주목하라며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지난 정부가 북한 노동교화소로부터 3명의 인질을 석방하라고 오랫동안 요청해왔지만 소용없었다며 계속 주목하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달 안으로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들이 송환될 가능성을 직접 시사한 겁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3명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으로 목사인 김동철 씨는 지난 2005년에 중국 연병과학기술대 교수 출신인 김상덕 씨와 평양과학기술대에서 농업기술 보급 활동을 했던 김학송 씨는 지난해 체포돼 적대행위와 국가전복행위 등의 혐의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이에 앞서 최성령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관계기관이 4월 초 상부의 지시로 노동교화소에 수감 중이던 김동철 씨 등 미국인 3명을 평양 외곽의 호텔로 옮겼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10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공판 준비 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오늘은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재판에서 법리를 다퉈보겠다고 말해온 만큼 향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등을 통해 국정원에서 7억 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스의 미국 소송비 70억 원을 삼성그룹이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실소유주로 드러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수가 많고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두 번째 준비 기일을 10일 오후 2시 10분에 추가로 열겠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송영근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9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 8도입니다. 댓글 여론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김모 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한 대상인 변호사 2명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박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김모 씨의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 2명이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인사청탁 관련해 드루킹과 사전에 상의를 했는지 김경수 의원에게 추천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인 경진적 공진화 모임의 회원입니다. 드루킹은 지난 19대 대선 이후 김 의원 측에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고 윤 변호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기용해달라고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드루킹이 인사청탁을 하기 전 두 사람과 상의한 사실이 있는지, 김 의원을 상대로 한 인사추천을 언급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내일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댓글 여론조작 연루 여부와 함께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 처리한 과정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간추린 소식과 날씨 김수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하거나 단계별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서류 단계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피해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면접시험 기회를,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 범위가 특정된다면 해당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 채용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정부기관의 단순 법률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검사들을 파견하는 제도를 올해 8월부터 전면 중단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정보원이나 감사원 등 30여 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나가 있는 검사 60여 명의 파견이 종료되고 특정 현안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파견이 실시됩니다. 개혁위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이 해당 기관과 검사 사이 유착관계를 형성해 비리를 만들어왔다며 파견 중지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재록 목사는 오늘 오전 10시쯤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목사에 대한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이현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이 2배 높아지고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 내륙과 전남, 경북 북부 곳곳엔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등 전국이 14에서 21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